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불교가 어떤 곳인지 한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교를 배우는 일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저희는 빨리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온불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그래도 들어오는 보셨죠? 옛날에는 이제 온불교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는 시절이 많았는데 이제 그 대통령 국장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온불교 인지도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됐는데, 자, 이제 온불교라는 단어는 원자는 이제 둥글 원자, 예, 둥글 원자고, 그리고 깨달음의 궁극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해서 이제 온불교 교명의 원자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불자는 이것을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잘 사용을 하자 해서 불자고, 그 깨달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종사님의 그 일대기를 간략하게 이제 온불교하고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교리는 네. 혼자 쓰신 건지 아니면 그 구인의 제자들하고 같이 쓰신 아, 건지? 네. 이제 교리의 기본의 모든 것은 친히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말기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모인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성자다 하면 그 일제 치하의 그 형사들이 와가지고 감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교화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교리는 직접 종이에다 막 써가지고 막 지우개도 지우고 해가지고 직접 만드셨는데, 이제 이 교리를 초안하고 이제 보완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를 이어서 종법사의 대를 이은 정산종사께서 좀 교리에 많이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불교는 좀 현실적인 면을 그래도 많이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 세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네. 거기서 이제 인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네, 물질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을 잘 선용하는, 잘 쓰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원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잘 쓰려면 물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그 주체자인 우리의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제 그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걸 마음 공부를 또 잘 하자는 이유는 물질을 잘 써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전체로 보는 관점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학습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힘드신 가운데도 아주 잘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네. 다양한 체험을 해오면서 네. 저희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이게 수준이 굉장히 날카롭죠. 네,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온불교 강의를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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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선배님, 네, 여기가 어딘가요? 되게 궁금하시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딘지 전혀 모르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교무님을 모셔볼게요. 교무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새로운 교무님이 오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현 교무라고 하고요. 지금 영산선악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죠? 네, 여기가 그 대각터라고 해서요. 우리 원불교 교조이신 수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장소에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오셨으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 8회 3대부터 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예.
야, 진짜 잘 가꿔져 있네요. 네, 이곳에 왔으니까 제가 이게 안내를 여기서 대각을 1916년이었습니다. 그때 4월 28일 새벽에 이곳에 대각을 하셨는데요. 대각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면 없는 도와 인가 보응되는 이치가 한 뚜렷한 깃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대각터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만유가 한 채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KCLP 활동을 하셨으니까 여러 이웃 종교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간에 많은 갈등도 좀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주장해, 우리는 이런 걸 주장해 막 갈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법이 한 근원이다 하셨던 것은 모든 종교의 궁극적 진리는 하나다. 그 하나짜리를 성자들께서 깨달으시거나 혹은 계시를 받으시거나 하셔서 그 알으시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해 주실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 사회, 문화, 사고방식을 이렇게 투영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성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궁극적 진리는 본래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생명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모든 성자들의 본이었다. 그것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그 종교 간 운동, 대화에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모든 종교를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니까 또 네네네. 이동을 계속 할까요? 네. 화살표. 아, 여기가 탄생가군요. 예, 대종사님이 예. 탄생하신 곳을 복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이곳이 대종사님의 생가터인 거죠. 생가터고 이제 그 집을 이제 복원한 그때 이제 뭐 구술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열릴까 모르는데 안에는 대종사님 영정 모셔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탄생가니까 이제 대종사님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4살 때였대요. 네, 그러니까 4살 때 이렇게 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대종사님이 당신 밥을 드시고 부족하니까 아버지 밥에다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드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하는 게 귀엽기도 하면서도 어른 밥에다가 손을 대니까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이놈 어른 밥에 손을 대는 아이다 혼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대종사님께서 아버지가 날 혼내면 내가 먼저 아버지를 크게 놀라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날 어떻게 놀려주냐 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아버지는 잊어버리시고 피곤하시니까 살짝 주무시는데 어린 대종사님이 저기 노루목에 동학군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잠귀를 듣고 놀래서 저 집 뒤로 숨어버리셨대요. 그런 게 교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말썽 부리는 게 왜 기록이 돼 있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사를 보면서 왜 이런 얘기가 적혀 있지? 그냥 말썽만 많이 부리는 꼬맹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썽 부르기 완전 사고뭉치. 그리고 대종사님은요 태몽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나의 태몽이라든가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장엄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런 게 전해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 강조가 되면 저처럼 어릴 때 태몽이 없던 사람이나 어릴 때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는 커도 대종사님 같은 아니면 무슨 부처님 같은 공자님 같은 위대한 성자나 인류를 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평범함을 강조하고 누구나 이 공부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셨던 거지 당신을 미화시키거나 특히 어린 시절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시절 일들을
막 강조하거나 이렇게 장엄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평범하신, 그래서 평범한 성자다라는 말씀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과 성자들과의 다른 점은 또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성자를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20-30분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하셨던 것.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뭉쳐서 성자가 되시는 거 아닐까. 타고난 거라든가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정성을 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탄생가를 오면 대종사님이 그런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어릴 때 모습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탄생 이야기라든가 그런 게 전혀 과장돼 있지 않고 그 되게 뭐 현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구간도실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여기가 구간도실이라고 9칸의 도실이 있었던 터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여기 백지혈인의 법인성사가 일어나 굉장히 종교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처음에 대각을 하셔서 제자들을 좀 모으시고 믿고 따르는 한 40여 명 제자 따른 사람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처음 제자 9명을 뽑으셔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짓죠.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여기 모여서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하는 곳이 구간도실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최초의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구인 제자들께서 이런 성자 같은 마음을 일으키셨던 곳이다. 그래서 원불교로서는 굉장히 큰 신앙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은 없고 지금 터만 남아 있는 거죠. 터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 조형물들이 그 구인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건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련을 할 것 같은데. 네. 안에 있어가지고 혼자. 네,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네. 그 대각전이라고 해서 대각전. 예, 그 원불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법신부 일원상을 모시고 있는 원불교 교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감역하셔서 지었던 건물이고 80년쯤 전에 그때 지었던 건물에서 약간 일본식 건축 양식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법당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 들어가시죠. 예. 법전에 물전에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이 원불교의 초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법신부 일원상을 모셨는데 이게 목조로 검은색으로 지금 모셨고요. 네. 그 신성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상징하는 일원상을 모시고 있고요.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은 법신부 일원상이다. 해서 당신은 옆으로 이렇게 모셔서 영정만 모시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규 혼자 마지막에 좀 안에서 더 의미 있는 걸 하고 온 것 같은데 예. 그 종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실제로 법회를 네. 진행할 때 시작을 알리는 그 종을 쳐봤는데 뭐 이거는 제가 진짜로 뭐 우수 체험자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네. 저만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또 다음에 또 네. 어떤 인연으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